네, 안녕하세요. 2023년 4월 모의고사인데, 한 달 밀렸죠. 오늘이 5월 며칠인가요? 10일. 수요일날 실시된 3학년 지구과학 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위치에 해령이 존재하네요. 퇴적물의 두께가 있고, 가장 오래된 퇴적물의 나이를 나타낸 것이다. 자, 퇴적물의 두께는 지금 나이가 이쪽 P1에서 P5로 갈수록 많아지죠. 네, 따라서 퇴적물의 두께는 P2보다 P4에서 당연히 두꺼울 테고 P5 지점에 가장 오래된 퇴적물은 중생대에 퇴적되었대요. 우리 중생대가 끝나고 신생대가 시작되는 때가 약 6,600만 년 전이죠. 따라서 P5는 신생대 때 퇴적되었다고, 가장 오래된 퇴적물이 신생대 때 퇴적되었다고 알 수 있겠네요. 자, P1에서 P5가 속한 판은, 자, 이쪽에 해령이 위치하니까 여기 이쪽으로 이동을 했을 거고, 이쪽은, 자, 여기 보면은 15도 웨스트죠. 여기는 20도, 25도, 점점 서쪽으로 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답은 1번.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색이 진할수록 느림, 색이 진할수록 느림이죠. 색이 연할수록 빠르다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느린 쪽은 곤의 어떠한 물체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면 되겠는데, 바로 여기에서 플룸이 이렇게 상승을 하겠죠. 자, 그래서 지진파의 속도는 기역 지점보다 니은 지점이 느리다. 그렇죠. 이렇게 고온일수록 지진파의 속도는 또가 느리죠. 자, 니은 지점에서는 차가운 플룸이 아니라 뜨거운 플룸이 존재를 하고, 화산섬을 생성시킨 플룸은 내핵과 외핵의 경계부가 아니라 외핵과 멘틀의 경계부에서 생성이 되었죠. 3번. 자, A는 여러분 점이층리고, 얘는 사층리. 사층리를 통해서 퇴적이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띠고 퇴적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A는 기역보다 니은에서 잘 생성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대륙대가 있으면 이쪽 요 경사진 부분, 요 부분이 대륙 사면이죠. 그리고 여기는 요렇게 이 부분, 요렇게 옅은 회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대륙 붕일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대륙 사면처럼 경사진 곳이 있으면 거기에서 퇴적물들이 경사진 곳에 가파른 곳에 있다 보니까 우르르 무너져요. 그래서 무너진 퇴적물들이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쌓일 때 입자 크기에 따라 큰 것이 더 빨리 퇴적이 되어서 위로 올라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이러한 점이층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곳은 대륙대에서 잘 생성이 됩니다. 대륙 사면에서 무너져 내려서. 그래서 기역보다 니은에서 잘 생성된다는 틀린 보기가 되겠고, B를 통해 퇴적물이 공급된 방향 여러분 알 수 있죠. 니은은 퇴적 환경 중 육상 환경 아니죠. 육상 환경이 아니라
육지에서 바다로 전이 되는 연안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4번. 그림 가는 화성암 A와 B의 SiO2 함량과 결정 크기를 나타냈는데 현무암과 화강암 중 하나래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조립이니까 얘가 화강암, 얘가 세립인 얘가 현무암이 되겠죠. 물론 SiO2 함량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생성 깊이는 A보다 B가 깊대요. 그렇겠죠. 화강암 조립질이기 때문에 B가 깊은 곳에서 생성이 되었어야 하고요. 니은 과정으로 생성되는 상승한대요. 자, 니은 과정으로 상승하는 마그마는 당연히 주변보다 밀도가 큰 게 아니라 작아야 상승을 하겠죠. 밀도가 작은 것이 부력을 받아서 상승을 해야 하니까 땡. 디귿 A는 뭡니까? 현무암은 기억 과정에 의해 생성된 마그마. 여러분, 기억은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은 기억 과정에 의해 생성된 마그마는 화강암질 마그마입니다. 화강암질 마그마. 그러니까 당연히 화강암질 마그마가 굳어지면 화강암이 되겠죠. 그러니까 땡. 1번. 자, 어떠한 우리나라의 주변 어떠한 해역이에요. 수온과 염분을 측정했는데 ABC는 해수면이라고 합니다. 보도록 합시다. 해수면과 깊이 40m의 수온차는 보면 해수면과 깊이 40m니까 수온차니까 나를 봐야겠네요. 자, 40도씨에서 그어봅시다. 해수면과 40m의 수온차는 B와 A를 비교해야 되는데 B는 뭐 22도보다 조금 크고 약 B를 내려보면은 한 17도에서 18도 사이네요. 얘가 17일 거니까 B 같은 경우는 17도보다 크고 17도에서 뭐 한 22도 정도 차이가 나요. 한 약 5도 정도 5도씨 정도 차이가 나네요. A는 18, 19 약 여기가 이제 19도고 A에서 쭉 내려오면 여기가 12도인가요? 12도씨 19도씨 여기는 차이가 약 7도씨 정도 나요. 그러니까 B보다 A가 크다라고 하면은 맞는 보기. 니은 기역 방향으로 유입되는 담수의 양이 증가하면 A의 표층 염분은 33.4psu보다 커진다. A의 지금 표층 염분이 지금 현재 33.4예요. 지금 현재가. 그런데 담수예요. 담수. 그러면 물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염분은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33.4psu보다 작아진다가 돼야겠죠. 표층해수의 밀도는 C보다 A가 크다. 여러분, 밀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클수록 밀도도 커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표층해수의 밀도. 자, C를 볼게요. 표층해수. 나머지 지우고. 자, C에 왜 또 이렇게 색이 C는 뭐 한 23도 정도 됩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대략.
그리고 A는 여기를 따라가 보면 한 19도 정도 되겠네요. 19도 C. C에 저기를 봅시다. 이게 뭡니까? 33.8 염분이죠. 33.6 33.4 한 단계 낮아지면은 C에서는 33.3 아닌가? 33.3 정도 되겠네요. C는 약 33.3 PSU 이렇게 되겠고, A는 33.4 PSU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수온이 낮으면서 염분까지 높은 A의 밀도가 C보다 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 그래서 기억 디귿 3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냈고, X와 Y의 반감기는 각각 0.5억 년과 2억 년이래요. X가 0.5, Y가 2억 년. 이에 대한 설명을 그려보자. 이 지역에서는 난정압이 나타난다. 여러분, 난정압은 화성암이나 변성암 위에 여러분들 부정압이 나타나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지금 변성암이 있고, 변성암이 부정압으로 위에 이제 퇴적암과 부정압으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난정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퇴적암의 연령은 0.5억 년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순서를 봐야죠. 자, 먼저 이 변성암과 얘와 얘 선후 관계는 따질 수 있죠. 이제 뭐 저기 변성암이 생기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화성암 B가 관입을 해 온 거는 알 수 있는데, 이 화성암 B와 이 나머지 퇴적암과의 관계는 여기에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왔느냐, 화성암 A가 먼저 왔냐, 화성암 B가 먼저 왔느냐, 이것 가지고는 따질 수 없어요. 나중에 이제 반감기를 가지고 따져야 되고, 먼저 이 단면을 보고 순서를 알면은 변성암이 먼저 변성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퇴적이 되었죠. 그 다음에 화성암 A가 퇴적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변성암 다음에 바로 퇴적암이 생긴 건 아니고, 이제 뭐 융기, 풍화, 침식, 뭐 침강 다시 그러면서 이제 퇴적이 됐겠죠. 부정압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일단 이 순서대로 되었고, 퇴적암의 연령이 0.5억 년보다 많대요. 자, 그런데 화성암 A를 보면은 모원소 대 자원소의 비가 1대1이에요. 그러면은 반감기가 몇 번 지났냐? 한 번 지났고, 반감기 한 번이죠. 그러면 몇 억 년이 지났냐? 좀 작네요. 반감기가 한 번 지났으니까 여기 왼쪽이다. 0.5억 년이 지났다. 자, 그럼 이거 한 김에 B까지 아예 해버리면 모원소 대 자원소의 비가 1대3이니까 화성암 B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2번 지났다. 그러니까 반감기가 2번 지났으니까
반감기가 2억 년이니까 4억 년 지났겠네요. 4억 년 나이가 됐다. B는. 자, 그래서 퇴적암이 0.5억 년보다 많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화성암 A의 나이가 0.5억 년이니까 당연히 먼저 생성된 요 퇴적암의 경우에는 0.5억 년보다 많아야 합니다. 자, 현재로부터 2억 년 후 화성암 B에 포함된 Y 함량, Y 다시 함량은 8이다. 자, 지금 모원소 대 자원소가 1대 3이죠. 반감기가 이제 2번 지났을 때예요. 근데 이제 현재로부터 2억 년 후니까 반감기가 한 번 더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반감기가 3번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1대 7의 비율로 되겠죠, 여러분. 반감기는 처음에는 반감기가 한 번 지나면 2분의 1, 그 다음은 여기다 이제 2분의 1을 또 곱해주면은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런 식으로 되니까 2분의 1 같은 경우는 1대 1이 되겠고 4분의 1 같은 경우는 1대 3, 8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대 7, 16분의 1일 경우에는 1대 15의 비율로 여러분들 모원소 대 자원소 비가 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렇게. 아무튼간 반감기가 2억 년이 지나면 3번이 지났다는 건데 그러면 Y의 함량은 모원소니까 총 8분의 좀 작게 총 8분의 1이 됩니다. 모원소예요. 이게 Y 뭐야? 뭐가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였죠? 이게 Y 그리고 자원소의 비가 8분의 7 이게 Y 다시가 되죠. 그러면 8 없어지고 얘는 7이 됩니다. 그래서 8이 아니고 7 답은 3번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7번) 기 수준으로 나타냈다. 추가가 안 되네. 자, A는 여러분 실루리학이죠. 네, 실루리학이. B의 파충류는 중생대 때 판게하는 C가 아니죠. 기억은 A 고생대 때가 아니죠. 기억과 니은은 육상생물의 화성이다. 땡. 8번 그림은 태풍의 이동 경로에 6시간 간격으로 나타냈죠. 한번 보도록 합시다. 5월 21일 제주 태풍의 안전반원에 위치한다. 태풍이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태풍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죠. 그러면서 태풍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이동 방향과 회전 방향이 같은 이 부분이 위험 반원이죠. 그리고 이동 방향과 회전 방향이 다른 이 부분이 안전 반원입니다. 그래서 이때 제주는 안전 반원에 위치했습니다. 네. 태풍의 세력은 6일 9시보다 6일 3시가 강하대요.
근데 이때 여러분 비교를 해보면 이때 950 헥토파스칼이고 바람도 세요. 그리고 이때 975 헥토파스칼이죠. 근데 태풍의 세력은 기압이 낮을수록 세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그렇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6일 15시 때 태풍의 강도는 중이었대요. 태풍의 강도 중을 찾아보면은 최대 풍속이 요럴 경우에 태풍 강도를 중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보니까 32m/s 그러니까 33 미만이므로 중이다. 네. 그래서 답은 5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황사래요. 최근 10년 동안에 서울과 부산이래요. 자, 보도록 합시다.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황사일수는 서울보다 부산이 많다. 서울이 여기 있고 부산이 여기 있는데 모든 월을 봤을 때 서울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보다 부산이 많다라고 한 거는 전혀 틀린 얘기고, 발원지에서 생성된 모래먼지 바람이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이동하겠죠. 편서풍 맞고, 우리나라에서 황사는 고온다습한 기단은 여러분들 이쪽에 있는 태평양에서 생성되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거는 북태평양 기단이 있죠. 그런데 북태평양이 우세한 때는 이렇게 여름 지역인데 이때는 거의 황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2번. 자, 10번 그림은 이제 경도 이제 이스트 150도에서 해수면 부근에서 측정한 연평균 풍속 남북 방향 성분 분포와 이제 동서 방향 성분 분포를 위도에 따라 나타내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이제 뭐 어려운데, 보통 이 지구 대기 대순환을 좀 어려운 자료를 쓰려고자 할 때 이렇게 뭐 남북 방향 성분, 동서 방향 성분 이렇게 나누어서 나타내고는 하는데 어려운 자료는 아니에요. 이제 교과서에도 별로 없고 접하기 어려운 자료이긴 한데, 그냥 여기 있는 대로 얘는 남풍이고 얘는 북풍이죠. 얘 마이너스 풍속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뭐 풍속이 마이너스냐, 어떻게 속도가 마이너스로 될 수가 있냐, 그걸 나타낸 게 아니라 방향을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나타낸 거라 그것만 체크를 하면은 어렵지가 않을 문제죠. 얘는 동풍, 얘는 서풍. 그러면은 끝났죠. 이제 여기는 이제 헤들리 순환의 범위이고, 여기는 이제 뭡니까, 페레 순환이 이 위도대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죠. A 구간의 해수면 부근에서 북서풍이 우세하대요. 근데 A 구간 보면은 여기 남풍이고 여기 서풍이니까 북서풍이 아니라 뭐 불어도 남서풍이 불겠네요. 그래서 얘는 땡. 니은 B 구간의 해역에 흐르는 해류, 헤들리 순환의 영향을 받죠. 표층수온은 A 구간의 해역보다 B 구간의 해역에서 높다. 그렇죠. 여기가 저위도죠. B 구간이 저위도, 여기가 여기는 뭐 중위도죠. 그렇기 때문에 맞아야죠. 4번 체크하고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서양이래요. 대서양으로 나오면
이제 뭐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중층수, 남극 저층수 여러 가지 이제 나와야겠죠. 그러면은 가장 밀도가 큰 요게 남극 저층수고, 여러분 여기 남극이란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제 B가 남극 중충수라고 하면 안 되겠죠. 여기 B가 이제 북대서양 심층수죠. 뭐 그럼 나머지 A가 이제 남극 중충수가 되겠네요. 평균 밀도는 A보다 C가 크죠. C가 지금 여러분 수온 염분도 보면은 훨씬 이제 큰 쪽에 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해역의 깊이 4,000m에서는 중층수가 아니죠. 저층수입니다. 해수의 평균 이동 속도는 얘는 얘는 이제 뭡니까? 이게 표층 해류고, 얘는 이제 심층에서 나타나는 이제 연렴 순환의 이제 밀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제 심층 순환인데, 얘는 표층 순환이고, 따라서 해수의 평균 이동 속도는 이 심층 해류가 훨씬 느립니다. 네, 그래서 디귿 맞는 보기 답은 4번. 이제 허블 법칙이죠. 외부 은하까지의 후퇴 속도를 나타냈는데 A와 B는 서로 다른 시기에 관측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자, 일단 허블 법칙은 V는 뭐 H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허블 상수를 구하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A에서 이 지점을 보자면 V는 5,000km/s, 그리고 거리는 10메가파섹이죠. 따라서 500km/s/메가파섹. 그래서 기억은 맞다. 후퇴 속도가 5,000km/s인 은하까지의 거리는, 일단 A는 10메가파섹이죠. B는 5,000 정도 되는 이 부분이 뭐 한 65메가파섹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A보다 B에서 멀다. 맞고, 허블 법칙으로 계산하는 우주의 나이는 A보다 B에서 많대요. 여러분 그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자 여기 허블 상수를 구하는 공식을 보면 거리분의 속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 허블 상수를 역수로 취하면 요게 시간이 되고 이게 우주의 나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허블 상수를 구해서 그거의 역수를 취하면 되는데, 똑같은 기준으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어디로 해볼까요? 일단 여기서 H를 구해보면 아까 500이었죠? 500km/s/메가파섹분의 1 뭐 이렇게 되는 거고, A는,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뭐 똑같이 5,000으로 했을 때 얼마가 들어갑니까? 뭐 한 65 정도 되나요? 65
메가파섹 이렇게 써지겠죠. 그럼 당연히 똑같이 했을 때 여기를 A를 다시 한번 써서 5000 똑같은 숫자로 써준다면 여기는 10 메가파섹이 들어가겠죠. 어디가 더 큽니까? B의 숫자가 더 값이 크게 되죠. A보다. 그래서 나이는 B가 더 많다. 우주죠.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3번. 일단 여기에서는 수소 흡수선이 굉장히 중요하죠. 수소 흡수선이 제일 진하게 나타나는 별인 이 가가 뭐가 돼야 됩니까? A0, V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O, B, A, F, G, K, M 순이죠? 이 중에서 이 O, A가 이제 수소 흡수선이 가장 이제 강하게 나타나는 거고, 지금 이 A0와 G0, K0 다 이제 주계열성인데 이 수소 흡수선이 A형별에서 제일 이제 극대점을 찍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감소해요. 이렇게 흡수선의 세기가. 그 말은 A형별이 있으면,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게 G형별, K형별이죠. G형이고 K형별이 있으면은 이 수소 흡수선의 이 세기가 이 G형별이 K형별보다 커야 된단 말이에요. 흡수선의 세기가. 그 말은 이 수소 흡수선의 세기를 보면은 이게 가장 크고, 이게 그래서 A형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큰 게 얘죠. 그러니까 얘가 G형별이 돼야 된다. 그 다음 얘가 K형별이 돼야 된다. 여기에서 여러분 A, G, K 찾으면은 이제 답은 다 나오죠. 가해 분광연은 A0이다. 주결성이다. 맞고, 기억은 온도가 높을수록 짧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니은보다 짧아야 되고, 광도는 나가 가의 16배이다. 일단 온도는 누가 더 높습니까? 온도도 G형별이 K형보다 높아요. 그런데다가 반지름도 G형별이 더 커요. 그러면 광도는 R제곱 T 4승에 이제 비례하니까 R제곱 T의 4승인데 이미 반지름이 4배예요. 4배. 그러면은 나와 달을 비교할 때 이미 나의 R 값이 4배가 더 크기 때문에 R 반지름 값만 봐도 이미 광도는 16배가 더 높아야 돼요. 4의 제곱을 하면. 그런데 온도도 나가 다보다 클 거란 말이죠. G형별이기 때문에 표면 온도도. 그래서 나가 다의 16배가 아니라 16배보다 더 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뭡니까? 답은 3번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A, B는 각각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 중 하나고, 여러분들 이러한 기압 대기 순환의 이 워커 순환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은 얘는 언제입니까? 엘니뇨 때죠. 보면은 우리 A 다인과 타이티에서 측정했는데 A 다윈
다윈 지역이 서태평양 지역이죠. 관측한 기압에서 평년의 기압을 뺐더니 자, 이 진한 선 다윈의 선만 먼저 보겠습니다. 다윈 평소보다 높아요. 평소보다 이렇게 높다는 말은 원래는 이 워커 순환이 빨간색으로 그려보면 빨간색으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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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던 워커 순환이 지금 저기압성에서 평상시에서 엘니뇨 상태가 되니까 이렇게 고기압성으로 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고기압성으로. 다시 말해서 기압이 증가, 상승했다는 것이고, 이렇게 평년보다 관측할 당시에 기압이 상승하면은 그게 바로 엘니뇨다. 그래서 A일 때의 무슨 상태냐? 바로 이때가 엘니뇨가 발생한 상태고, 그 반대인 B가 라니냐가 발생한 때가 되겠네요. 자, 그럼 볼게요. 나는 A, 엘니뇨 시기의 대기순환의 모습이다. 맞고, 니은 B 시기에, B 시기면 라니냐입니다. 타히티 부근의 해역의 강수량은 평상시보다 작대요. 타히티가 여러분들 동태평양, 중앙태평양에서 동태평양에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B 시기는 라니냐예요. 라니냐니까 더 워커 순환이 강화가 되고 무역풍이 강화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타히티 지역에서는 건조하고 가뭄이 많이 들게 되죠. 그래서 강수량은 평상시보다 작다. 다윈 부근 해역의 평균 수온을 볼게요. 다윈은 서태평양, 타히티는 동태평양이죠. A 시기 엘니뇨일 때 타히티 부근, 동태평양 부근의 온도는 여러분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다윈,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온도는 여러분들 평상시보다 낮아진다는 거죠. 평상시보다 낮아지게 돼요. 그리고 라니냐 시기, 라니냐 B 시기에는 타히티 지역, 동태평양 지역에서는 여러분들 뭐가 일어납니까? 용승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표층 수온이 낮아지게 되고, 다윈 지역에서는 강화된 무역풍으로 인해서 북적도나 남적도해류, 적도해류가 강하게 흐르죠. 그래서 표층의 따뜻한 물이 다윈 지역으로 많이 유입되면서 온도가 평상시보다 높아지게 돼요. 자, 그러면 요 값은 어디에서 높게 되죠? 그렇죠. 분자가 커지고 분모가 작아지는 요 라니냐 B 시기에 더 값이 크게 되죠. 그래서 A 시기보다 B 시기에 이 분수꼴의 이 값은 어떻게 되냐? B 시기에 더 크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이거는 그래프만 자료만 잘 해석하시면 되죠. 기후 변화 시나리오가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기역 기간 동안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변화율은
변화율 볼까요? 자, 변화율. 여기에서 여기만큼 이렇게 상승했어요. 근데 B는 변화폭이 A보다는 작죠? 그래서 A보다 B에서 크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 아니죠. 2028년에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는 A보다 C에서 낮다. 왜 낮아야 될까? A가 높아야 되겠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으니까 A보다 C에서 낮다. 그렇죠. C에서 낮아야 되죠. 이산화탄소 배출이 덜 됐으니까 C에서 온도가 낮아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자, 이거는 대기 중에 남아있는 이산화탄소 누적량 A, B, C를 각각 써봅시다. 얼마 정도 있습니까? 약 뭐 6천, 6이라고 씁시다. 육지와 해양에는 뭐 한 4 정도 있죠. 4천이니까. 자, B를 봅시다. B. 대기 중에 남아있는 양이 8에서 4천이니까 4. 남은 양은 뭐 대략 4천. 4. C를 볼까요? 4천에서 뭐 3천? 1000. 1. 대략 3천? 3. 그러면은 A보다는 B가 크고 B보다는 C가 크다. 요렇게 된다. 니은과 티귿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태양인데 태양도 나중에는 적색 거성이 되겠죠. 그래서 적색 거성으로 되어가는 이 과정에서의 광도가 커지겠죠. 이제 부피 팽창을 하니까 반지름이 커지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좀 깜빡했는데 절대 등급은 광도가 커지면 절대 등급은 작아지죠. 그래서 A보다 B 시기에 작아져. 이건 저 맨날 실수해. 예. 조심해야 돼요. 나는 B 시기이다. 나가 이제 A와 B 중 하나니까 뭐 둘 중에는 하나인데 이렇게 헬륨으로 되어 있는 핵이에요. 그리고 그 헬륨 바깥 부분에서 수소 핵 융합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A는 이제 수소 핵 융합이 일어나는 주계열성 단계이고 나는 이제 주계열을 떠난 비시기가 되어야겠죠. 비시기 이후 태양의 주요 에너지원은 탄소 핵 융합 반응이 아니라 핵에서 헬륨을 태우는 헬륨 핵 융합이 나타나야 된다. 17번 타원 나선 동그라미 나에서 성간물질은 주로 은하 중심부가 아니라 이제 나선팔 근처에 분포하죠. 은하는 진화하지 않습니다. 현재 여기 뭐 현재 나와 있죠. 현재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의 비율은 C 그 다음 A, B가 B 순서네요. 그리고 A는 암흑물질이죠. 가장 많은 게 이게 암흑 에너지고 그 다음이 암흑 물질이고 제일 작은 게 이제 바리온이죠. 보통 물질이죠. 보통 물질. B는 현재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요소이다. 네, 맞습니다. 자, 외계 행성 공전 탐사 방법이
탐사 방법인데 여러분 요 가까울수록 이제 1AU보다 가까울수록 잘 되는 요 A 요게 이제 식현상을 이용한 방법이죠. 그리고 지금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한 여기 그레이색, 회색이 나타나다 보니까 B는 얘는 이제 미세, 중력, 렌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가까울수록 잘 되는 게 여러분들의 식현상을 이용한 행성 탐사 방법이라는 거, 이거는 알고 있어야 이제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자, A를 이용한 방법은 대체로 1AU보다 작죠. 나가 뭡니까? 이거는 B를 이용한 방법으로 알아냈다. 그렇죠. 미세중력 렌즈를 이용한 것이죠. 기억은 별 S를 공전하는 행성에 의해 나타난다. 여기 이제 어느 별 S의 밝기 변화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관측자가 있으면 이렇게 뭐 별 S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별이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항성이. 그러면 이 항성 주변을 이제 어떠한 행성이 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빙글빙글. 근데 우리가 보는 이 나의 잘 알아야 되는데 요 나의 이 밝기 변화 있죠. 기억 말고 요 기본적인 요러한 밝기 변화가 뭐의 밝기 변화냐면 우리가 이제 얘가 없었다고 칠 때 지워버려야겠다. 얘가 없을 때 요 S가 이렇게 올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구형이니까 요러한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빛들도 있겠죠. 그때 관측자한테 오는 빛이 요만큼이기 때문에 이렇게 빛나요. 이 정도가 빛이 나요. 그런데 여기를 뭐 지나가고 있던 이제 어떠한 항성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다가와요. 그러면 결국 다가왔어. 그럼 다가오는 동안 중력 렌즈 영상이 나타나니까 요렇게 갈 빛이 요렇게 이제 이 별의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휘어온단 말이죠. 이렇게 휘어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가 이렇게 밝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반짝. 이 광도가. 그리고 그렇게 밝아지는 건 이 커다란 산봉우리는 요 별에 의한 값이 이 항성, 지나는 항성, 뭐 얘가 지나든 S가 지나든 이 별에 의한 산봉우리인 거고, 이제 여기에서 이 기억의 산봉우리, 작은 산봉우리는 여기에서 도는 이 빨간색 별 주변에서 도는 행성에 의한 이제 미세중력 렌즈인 거죠. 그러니까 기억은 별 S 요 놈을 공전하는 게 아니고 이제 미세중력 렌즈 역할을 미세중력 렌즈 역할이 아니죠. 이제 중력 렌즈 역할을 한 다른 항성이라는 거죠. 그 항성을 공전하는 행성이기 때문에 얘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체크하시면 되고, 이제 주기혈성 A와 B의 거리에 따른 생명 가능지대 이제 지속 기간인데 요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생명 가능지대가 더 넓어지면서 더 멀어지죠. 그 말은 이제 주계열성이 이제 죽어간다는 말이죠. 주계열성이 진화해서 이제 적색 거성으로 변화하고 광도가 더 커지고 그만큼 이제 생명 가능 지대가
더 이제 멀어지고 넓어진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가까이 있던 생명 가능 지대는, 가까이 있어서 속하던 생명 가능 지대는 생명 가능 지대가 멀어지면서 이제 생명 가능 지대에서 박탈이 되게 되죠. 그리고 원래 이렇게 멀리 있던 이 지역은 본디 생명 가능지대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주계열성이 적색거성으로 진화를 하면서 나중에서야 생명 가능지대에 속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가 그래프가 해서 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렇게 가까운 지역은 생명 가능지대에 속했다가 별이 광도가 커지게 되면은 사라진다. 그래서 생명 가능지대에 속한 이 시간이 짧다. 그리고 이렇게 먼 곳도 나중에 돼서야 별의 광도가 커졌을 때, 거성으로 진화해서 광도가 커졌을 때, 그때서야 이제 생명 가능지대에 속하니까 이렇게 생명 가능지대에 속하는 이 지속 시간이 짧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 정도 거리가 되었을 때 길게 속하는 지역이 이제 생명 가능 지대로서 오래 이제 속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이제 하면은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별의 질량은 A보다 B가 커야죠. B가 기본적인 생명 가능 지대의 거리가 멀잖아요. 네. 기억에서 생명 가능 지대의 지속 기간은 A보다 B가 짧다. 기억에서 생명 가능 지대의 지속 기간은 A가 B보다 짧네요. 네. A가 B보다 짧네요가 아니라 A보다 B가 짧다고 했으니까 틀려야죠. 답은 디귿. 일단 디귿 체크하고, 나는 B의 자료이다. 자, 여기서 제일 길게 생명 가능지대에 속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약 별로부터 2AU가 되는 거리인데, 그러면 약 2AU, 제일 오래 지속되는 이 부분이 여기에요. 그러면 A가 아니라 B 해서 B의 자료이다. 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번 경기도 학평은 계산식 많이 안 나왔죠. 그래서 좀 난이도가 낮은 모의고사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열심히 수능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